감사위원이 네. 당연히 열람을 하고 결정을 하고 네. 주식감사위원회 결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지금 열람을 많이 했다라고 따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치면 감사위원이 판사라면 네. 사무처는 법원 일반직 직원입니다. 법원 일반직 직원이 판결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판결문은 막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뜯어 고치고 막 결재도 안 받고 막 판결문 발송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위헌적이거든요. 주심이 이미 서면으로 열람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네. 그래서 열람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람을 다 한 거고, 그리고 감사원법에 따라서 최종 결재권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맞고, 다만 지금 제가 보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자꾸 김미경 의원이랑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네. 보기 좋지는 않아요. 전현희 감사 절차 충돌, 야당 유병호 고성 오갔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법사위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전현희 이 권익위원장의 이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절차를 두고 야당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죠. 이 두 쪽에서 지금 고성이 오갔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까지 좀 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고성이 오갔느냐. 전현희 감사 충돌, 김의겸 의원 주심 패싱, 유병호 사무총장 단군 일의 최다 열람이라고 맞섰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결재 승인권자는 저고 그분이 단군 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제가 28년 감사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전자정부에 있는 모니터상에서 열람을 했냐는 거예요. 말 돌리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왜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좋습니다. 감사위원이 열람이 공란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개별 처리한 본안 최종에 보면 결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현희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에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저런 답변 태도가 6월 그 자체가 1일 회의록에 문제입니다. 나와 있는 답변 태도입니다. 고성하고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것이 6월 1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답변 태도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저희들 모여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지금 법사위에서 상당히 지금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 고성이 왜 오간 거냐? 좀 설명을 드리면 감사 보고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했죠. 그리고 이 감사 보고서, 이 감사 보고서 주심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주심감사위원회 열람 칸이 공란이다. 어떻게 이게 최종 결재가 되는 거냐라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야당에서 김의겸 의원이 좀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분 열람 내가 뭐 감사원 27년,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단군 일에 이렇게 많이 열람하는 분은 처음 봤다. 라면서 또 맞섰습니다. 네, 지금 두 사람 굉장히 뭐 절차가 뭐 맞고 안 맞고 그리고 이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서 왜 치명적인 부분을 뭐 빼냐 안 빼냐 뭐 이런 부분을 갖고도 지금 영상으로 보신 그대로 고성이 오갔는데 근데 이 부분이 조상호 변호사님 예. 사실 법사위에서 고성이 오간 건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오갔는데 이번에는 의원과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 간의 기관 간의 고성이 오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본인의 지금 직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감사원 사무처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들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건 0.00001도 없어요. 우리 헌법상. 각 감사위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토의하고 뭐 토론한 끝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무슨 마치 자신이 결재권자라는 둥, 뭐 그리고 감사위원이 뭐 단군 일에 뭐 최대로 많이 열람했다는 둥.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감사위원이 당연히 열람을 하고 결정을 하고 주심감사위원회 결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지금 열람을 많이 했다라고 따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치면 감사위원이 판사라면 사무처는 법원 일반직 직원입니다. 법원 일반직 직원이 판결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판결문 막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뜯어 고치고 막 결재도 안 받고 막 판결문 발송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위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저런 아나무인적 태도는 아마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제1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세게 정권이 바뀌면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네, 그건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직권을 남용하고 그다음에 월권을 행사하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 전자정부법을 위반해서 임의로 결제에 대한 버튼을 삭제하고 이게 위법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네, 박봉건 의원님. 근데 저는 그냥 감사원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거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최종 결재권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맞습니다. 네. 감사원 규정에 의하면. 그리고 그 열람을 눌러야지 이게 넘어가는 건 사실인데 네. 근데 이미 저기 유병호 사무총장 이야기는 그 주심이 이미 서면으로 열람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열람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람을 다 한 거고 그리고 감사원법에 따라서 최종 결재권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맞고 다만 지금 제가 보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자꾸 김미경 의원이랑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네. 보기 좋지는 않아요. 보기 좋지는 않고 아마 유병호 사무총장이 한성격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조금 자제하면서 물론 질의하는 의원들도 예의를 지켜가면서 질문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스스로 네. 좀 남들 보기에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예, 어제 뭐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이 벌어졌던 여러 가지 보도를 하면서 지금 당군 이래 최대 열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제가 그 표현을 좀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저 네. 국회에서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또 이 정부 그러니까 부처에 나와 있는 일종의 피감기관의 장하고 네.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격하게 고성이 오가고 하는 것은 아마 당군 이래 저는 처음 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네. 상당히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기에는 정말 불편한 그러한 장면이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감사원을 출입한 적이 있었는데 네. 감사 행위는 물론 사무처 직원들이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느냐. 감사위원들 7분이 모여서 합의제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과연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마지막 최종적으로 누가 그럼 결정을 해야 되냐면 감사위원들이 합의를 하고 거기 최종 문안에 대해서 주심이 오케이를 해야만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것인데 단순하게 서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대국민 보고서가 그러면 주심이 오케이 한 것이다. 네. 라고 지금 쉽게 말하면 주심을 패싱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야기하듯이 당군일을 가장 많이 열람했다. 그것이 네. 잘못인가요? 저는 주심이 필요하면 뭐 그건 30번, 1000번, 10,000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감사위원 중에 가장 많이 열람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의 논리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가장 문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감기관의 장이라는 분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하에서 네. 이렇게 고압적으로 놓은 것은 정말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예. 그런데 원래 감사원 관련한 이슈면 보통은 상임위에서 장을 부르거든요. 네. 감사원 장을 부르는데 김의겸 의원은 왜 유병호 사무총장을 불러서 물어봤느냐. 뭐 감사원장을 불렀더니 유병호 사무총장이 쪽지로 다 적어주잖아요. 이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 본인이 주체적으로 뭘 활동하지를 못하고 원래 사무총장은 엄밀히 얘기하면 감사원장의 비서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심부름 시키는 거 그냥 그대로 지시한 그대로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무슨 결재권자예요. 결재권자 아니에요. 그냥 그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라오면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본인이 검토해서 결재한다고 하면 결재권자라고 할 수 있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0000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사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그런 사람이 지금 마치 피감기관의 장인 것처럼 자신이 막 엄청나게 떠들고 막 오히려 자신이 상관으로서 깍듯이 모셔야 될 감사원장의 발언에 관해서 지침을 막 내리고 이런 형태의 무도하고 월권을 행하는 이런 공직자를 어떻게 가만히 두고 봅니까?
근데 네. 당장 잘라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수사로서 해결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위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조상우 변호사님 말씀 중에 쪽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무슨 쪽지를 얘기하는 거야 싶으실 수 있는데 저희 쪽지 사진을 좀 볼까요? 이겁니다. 이게 상임위에 나와서 보통 이 피감기관 뭐 장들이나 이게서 뭘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얘기를 좀 기록을 메모할 것도 있고 알아볼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적는데 지금 적은 내용을 보니 이게 거꾸로 돼 있긴 한데 녹취록 관련 뭐 기술적으로 프라이버시, 업무 기밀 등은 보고하기 곤란한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써 있어요. 지금 거꾸로 돼 있어서 제가 좀 힘들게 이렇게 해서 좀 읽어봤는데, 네,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장 최재 감사원장에게 뭔가 쪽지를 적어서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쪽지 얘기를 지금 조상우 변호사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좀 사진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 장혜찬 최고님 지켜보는 주변에선 사무총장이 실세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게 어떻게 지시예요? 보좌죠. 네. 실제로 장관들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하거나 상임위 나갔을 때도 네. 그 부처의 정책 보좌관이나 뭐 기조실장 이런 이 보좌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장관에게 쪽지 많이 써서 줘요. 네. 왜냐하면 장관이 그 모든 실무 현안을 다 꿰고 챙길 있기는 수가 힘들기 없으니까. 때문이죠. 저도 뭐 기관 하나 맡아서 이사장 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에도 사무총장님이 있거든요. 네. 실무를 그분이 다 관장합니다. 근데 제가 기관장이라고 해서 사무총장님을 단순히 제 비서로 여기진 않아요. 실무 총책임자로 여기죠. 네. 그리고 제가 뭐 어디 국회에서 제가 아직 출석은 안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의나 이런 것들은 다 사무총장님이 대부분 답변의 초안을 써서 주시죠. 그럼 제가 그거 보고 결재해서 네. 그 의견이 맞으면 그대로 반영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기관장이 나는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네. 최재 감사원장이 나는 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의견 주는 게 월권이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삼겠죠. 근데 그걸 문제 삼지 않으면 이건 일반적인 어떤 보좌의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고 네. 앞서 이제 이 조은석 감사위원회 열람 여부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사회가 쭉 진행되고 한 15분 정도의 이사님들의 의견을 받기도 하고 이사님들이 의견을 해줘야만 진행되는 사업과 예산이 있는데 네. 만장일치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의결 사항을 검토하고 뭐 반대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반을 넘게 동의하게 되면 쭉쭉쭉 앞으로 치고 나가거든요. 네. 근데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열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봤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대표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감사위원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감사원 전체 업무가 다 마비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사원이라는 고유의 기관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뭐 비슷한 형태의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 입장에서 네. 지금 감사원과 사무총장이 일정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상우 변호사님. 제가 좀 간단하게 저 상황을 설명드려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저게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위원 회의 때 그 회의 녹취 파일을 공개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감사위원 회의는 말 그대로 감사위원들만 발언할 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그 옆에 만약에 어떤 직원들이 앉아 있다면 그 사람들은 보좌기에 앉아 있는 거지 발언권이 없습니다. 근데 당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른바 깽판을 쳤다는 거예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달라고 하는 건데 네. 프라이버시를 운운하면서 최재 감사원장에게 답변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사자인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해서 맞습니다. 근데 문제다라는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감사원장도 있었겠죠.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거를 굳이 사무총장이 어떻게 답변해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장혜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만약에 본인이 잘 모르는 현장에 관한 내용이거나 아주 실무적인 부분이거나 그러면 당연히 보좌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게 더 바람직합니다. 네. 사실은. 근데 지금 이 건은 감사위원들의 회의였고 거기에서 사무총장이 옵저버로 앉아 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발언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데 감사원장이 구태여 사무총장한테 무슨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입장을 내면 됩니다. 근데 네. 그거를 자기 입장조차 못 내가지고 사무총장이 프라이버시니까 공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답변을 해요. 이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공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른바 바지 감사원장이네 아니면 허수아비네 이런 지금 논란에 있는 겁니다. 박봉건 의원님. 그 건은 이거 메시지 건은 저도 보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 전에 오해를 하나
시청자분들은 하지 마실 게 자꾸 그 최종 결정권자가 사무총장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감사원의 공식 입장이 감사 보고서의 최종 결정권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다시 말해서 근데 이게 정말로 감사원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감사원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